창원시가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시골 5일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은 활기를 띠었지만 치솟은 물가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울상입니다. 현대위아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에 따른 고용위기와 지역경제 파급 영향에 대한 토론회가 23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의 한 공장에서 옹병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회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시가 올해 상반기 중 마산 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민간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간 사업자와 홍남표 시장의 유착 의혹과 참여업체의 법정관리 신청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열린 마산망 가치회복 선언 현장. 홍남표 시장은 마산 해양신도시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며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 사업자를 언급합니다. 예전에 떨어졌던 억울하게 떨어졌던 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단 기회를 한번 줘보고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또 빨리 진행될 수 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해당 발언에서 홍남표 시장과 민간 사업자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해양신도시 항소심 4차 민간 사업자 소송 대리인과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소송 대리인의 법무법인이 동일한데 민간 사업자 중 한 곳이 홍 시장 선거법 재판 사건의 고발인을 수차례 만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컨소시엄 참여업체 중 20%의 지분을 가진 대저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만큼 재평가는 특혜라는 겁니다. 컨소시엄 업체를 바꾸는 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저건설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GS가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이 일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지는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창원시는 관련 의혹들을 모두 일축했습니다. 4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는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냈던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특히 대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의 경우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인 만큼 재평가와 별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4년 전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재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법정관리 등 변화된 상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제 그거는 800점 이상 됐다. 그럼 선정을 해야 될 조건이 됐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협상을 기간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검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상반기 안으로 4차 공모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을 잃은 5차 공모 민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새로운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마산 해양신도시의 정상화는 여전히 묘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23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최근 현대위아의 공작기계 사업부 매각 추진과 창원공단 산업고도화 등으로 인한 고용위기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경기 악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자의 고용위기감이 커진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창원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보조 사업자를 둘러싼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흑색 선전과 마녀 사냥식의 여론몰이로 창원 지역 자활센터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행정심판으로 공모 신청 자격에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창원 지역 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을 포함해 운영 방안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원 지역 자활센터를 무자격자로 둔갑시킨 홍남표 창원시장과 감사관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생선, 나물 등 명절 준비에 한창 바쁠 시기일 텐데요. 치솟은 물가에 소비자도 상인도 울상입니다. 창녕 5일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창녕의 한 5일장입니다. 과일과 생선 가게도 문전성시. 설 음식을 장만하러 나온 소비자들과 상인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치솟은 물가로 상품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한 개 5,000원 하던 배는 올해 9,000원으로 올랐고 특히 배추와 무 등 채소값은 지난해에 비해 2배가 훌쩍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담긴 하지만 치솟은 물가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5,000원 할랑할 생각했는데 8,000원까지 하네. 좀 비싸지 아만캐도. 대목장이라서 그런가 아리짱 되면 조금 비싸.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은 4인 기준으로 20만 3천 원. 지난해보다 4%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은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도 활짝 웃지 못하겠습니다. 점점 명절 제사가 축소되고 과일값과 채소값 등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든지 모든 이런 문제들이 자꾸 감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과일 수요도 좀 적게 되고 일단 이제 뭐 그냥 가족 친지들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사는 겁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골 5일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명절 대목은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김해의 한 공장에서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쯤 김해시 상동면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옹벽 균열을 보수하던 60대 A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회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의원단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단은 전북 김제시와 전남 영광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만큼 거제시도 지원금 지급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집행부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임시회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창원시가 2년 넘게 휴장 중인 창원 집트랙의 정상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는 민간 사업자가 운영 협약 이행을 하지 않고 5년 단위 공유재산 사용 재허가 신청도 하지 않아 지난해 민간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집트랙 시설에 민간 사업자의 물품이 남아있고 카페와 음식점 등이 그대로 운영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창원 집트랙은 지난 2022년 7월 탑승객 안전사고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전국 14개 공항에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재질로 구성된 방위각 시설과 짧은 활주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말 181명의 승객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에 충돌했습니다. 높이만 2m에 달하는 데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축된 시설이었습니다. 안정적인 동체 착륙을 위한 활주로의 길이도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는 강한 충격에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와 짧은 활주로는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사고 후 다른 공항도 점검해봤더니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높은 둔덕의 방위각 시설이 위치해 있던 무안과 여수공항의 경우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경량 철골 구조로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까지 방위각 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무안, 광주, 여수, 포항, 경주, 김해, 사천, 제주 등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시설 지형을 고려하여 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멘트 블록이 부서지면서 제동 효과를 내는 이마스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땅 추가 매입 계획이나 예산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단 안전구역 못지않게 필요한 게 활주로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표된 국토부 안전대책에서는 이 활주로의 연장 대책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서 확실하게 여수공항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공항의 안전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까지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 등을 세울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부산시가 올해 빈집 집중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나섭니다.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은 부산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빈집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빈집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빈집 정비 계획은 동당 사업비 2,900만 원 확대 지원, 매입 후 생활사회 기반 시설 조성 사업 추진, 빈집은행 시스템 구축, 소유주 자발적 정비 유도를 위한 안내,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업 규제 개선을 위해 LS 일렉트릭 부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장 증축을 위한 부지 서측 완충 녹지 일부 점용이 필요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업체 측은 공사용 임시 통로 확보를 위한 녹지 점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관련 부서의 보수적 법 해석으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사 기간이 2개월 연장되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2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강서구 부산상공회의소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완충 녹지 점용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원스톱 기업 지원단을 신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혁신 성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는 5월 경남에서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소년체전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며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이보다 앞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입니다. 주 개최주인 김해를 포함해 도내 15개 시군의 56개 경기장에서 열띤 메달 경쟁이 펼쳐집니다. 이 기간 동안 선수와 임원 등 모두 2만 2천 명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남도는 오는 4월까지 경기장 안전 점검을 마무리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만일의 상황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